안녕하세요. 꿈꾼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이름만 들으면 사실 이 업체가 뭐지? 뭐 했던 회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베개 사이에 날계란을 넣고요. 그거를 사람이 위에서 막 밟는데 안 깨지는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혹은 한강물을 막 정수해가지고 머리를 막 감아요. 혹시 이 영상 기억나세요? 필터 샤워기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만든 제품들입니다. 만든 영상들이고요.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요. 이런 SNS에 후킹하는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라는 이 업체의 시초기도 하고요. 미디어 플러스 커머스. 이게 두 개 합쳐진 거잖아요. 이걸 너무 잘 구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016년도에 블랭크 TV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으로 바꿨죠, 사명을. 그런데 이 회사가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빵! 우와, 여러분들 3년 만에 매출 1000억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약 베개, 그리고 퓨어선 필터 샤워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1000억을 빵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매출만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 여러 다른 스타트업들 보면 매출이 높으면 적자가 막 그만큼 커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매출을 1000억을 넘게 딱 찍었는데 영업이익도 100억을 넘게 찍었어요. 2018년도에 완전 정점이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뭐 5천억이 넘네, 1조가 넘네, 뭐 유니콘 기업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회사고 저도 이 블랭 코퍼레이션의 마케팅을 배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 쪽에 너무 잘했잖아요. SNS에서 광고 영상, 후킹 영상 너무 잘했고 그걸로 해서 전환도 되게 잘 시켰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작년 2021년 여러분들 실적이 어떤지 아세요? 매출은 1200억 약 1200억 죄송합니다. 매출은 약 120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요. 영업 손실이 100억이 넘어요. 그럼 반대가 됐죠. 매출은 2018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영업 이익 100억이 넘는 수치에서 영업 손실로 100억이 넘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배우고 싶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따라하고 싶었고 벤치마킹했던 미디어 커머스 업체의 시초기업인 회사인데 이 블랭 코퍼레이션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2018년도 실적이 최고 정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1000억이 넘고 창업 3년 만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자들이 정말 줄을 섰습니다. 투자하겠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기업 가치가 엄청 높아진 거죠.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신주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신주를 얻어가는데 투자자들이 여기는 영업 이익을 내면서 블랭크 코퍼레이션 영업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돈이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구주 남대강 대표가 가지고 있던 구주를 판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되게 탄탄했던 자금력도 탄탄했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2018년도에 이렇게 매출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00억을 넘고 나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IPO를 곧 할 것처럼 이제 준비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커머스라는 게 따라하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뭐 저희도 비슷하게 따라했었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 정말 모든 업체들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정말 많은 업체들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했던 그 마케팅 방법 미디어에 후킹 영상을 띄워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거를 너무나 많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요. 마케팅 어떤 이런 후킹 영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품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후킹하는 데 좀 더 포인트가 있다 보니 제품 품질에 어떤 좀 다른 제품들보다 떨어진다고 하긴 뭐하지만 품질에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서 제품을 후킹 영상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제는 SNS 제품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광고 보고 샀는데 실제 이렇게 안 되네? 잘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습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 오리지널 컨텐츠, 저희 회사, 전 회사도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뭐 여기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 오리지널 컨텐츠는요, 고간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생 간지대회라 그래가지고 김희철이 사회를 보고 한혜연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면서 했던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 유튜브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면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를 좀 공고히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계속 나왔고, 이게 회당 아마 이제 연예인들한테 비용을 지불할 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뭐 촬영 그런 장비나 뭐 기간, 그리고 투입됐던 인력들 비용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조회수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전환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잘 안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수익이 잘 발생하지 않았겠죠. 투입 대비해서. 왜냐하면 그 블랭크의 실적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행업, 우리 이제 여행업도 하겠다, 그렇게 여행업 딱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실 여행업 완전 망했잖아요. 그리고 뭐 개발 쪽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신사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 이제 브랜드를요 늘리기 시작합니다. 브랜드 수가 30개가 넘었어요. 블랭크가요. 블랭크 코퍼레이션 회사의 직원 수가 200명이 전 최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30개가 넘는 브랜드를 200명이 관리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그 200명 안에 그 경영지원팀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영지원 파트 쪽, 뭐 회계 파트도 있을 거고, 인사 파트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빼고 마케팅 인력만 따지면 뭐 100명, 150, 뭐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이제 그 30개 이상의 브랜드를 마케팅을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죠.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좀 안 됐다. 물론 이런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되게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각자 독립된 사업체처럼 운영을 하겠다. 브랜드별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계획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확장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적자가 영업 손실이 100억이 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싶었고 정말 많이 따라하려고 했었던 업체인데, 이제 이런 업체가 지금 사실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외부에서 보는, 저희같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내부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브랜드 수를 확 줄였습니다. 30개가 넘어가던 그런 브랜드 수를요 10개로 딱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뭐 바디럽이라든지 공백, 뭐 이제 요 정도의 어떤 메인 그런 브랜드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블랭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했던 아르르라는 그 반려동물 제품 파는 그 브랜드 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도 상당히 매출이 높았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20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동원 쪽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팔 수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거라면 매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집중해서 다시 키우겠다라고 한 딱 10개의 브랜드만 남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랭 코퍼레이션 쪽에서는 뭐 이제 IP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디즈니나 뭐 이런 픽사의 그런 IP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51%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제품에 녹여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변화 하나,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어떤 브랜드를 사서, 가능성 있는 브랜드를 사서 이거를 기업 가치를 키우겠다라는 애그리게이터라는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제품력은 있는데요. 마케팅력이 떨어져서 잘 팔지 못하고 있는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브랜드가 있고 잘 팔고 있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을 블랭크 코퍼레이션 쪽에서 인수를 해서
그리고 이거를 키워서 이제 올려서 기업 가치를 주겠다. 뭐지 이런 사업 모델인 거죠. 제가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정말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넘고 영업이익 100억을 넘는 정말 대단한 업체였는데 그게 2018년도였죠.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2022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1000억이 넘었지만 영업 적자가 영업 손실이 100억이 넘은 상황.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블랭크 코퍼레이션 팬으로서 또 많이 배우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블랙 코퍼레이션이 하려고 하고 있는 변화들 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코퍼레이션이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랙 코퍼레이션이 최근에 그 네이버 크림 쪽이랑 그리고 그 호텔 롯데 쪽에서 200억 원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2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 가치를 이때 얼마를 인정받았냐면 대략 800억 원입니다. 사실 기사에는요, 이게 얼마 인수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왜냐하면 누군가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싫었겠죠. 그런데 이게 네이버 크림 전자공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분을 한 2.44%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블랙 코퍼레이션에. 근데 그 매입 가액이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역산출을 해보면 약 8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블랙 코퍼레이션 기업 가치를 판단했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예전에 5천억, 1조 이런 기업 가치 평가를 받던 업체가 3년 만에, 3, 4년 만에 지금은 800억 정도의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800억 원도 정말 작은 수치 아니죠. 정말 큰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팬이고 많이 그 마케팅이나 이런 브랜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블랭크 코퍼레이션 새로운 도약 응원하고 부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 유지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